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사람을 오래 만나고도 너무 늦게 알아차렸던 한 가지 진실을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오래 살아보니 사람 때문에 가장 크게 다치는 순간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을 만났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마음을 열었는데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람이 아니라 쓸모로만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다정했고 어려울 때는 곁에 있는 듯 했고 내가 부탁을 들어줄 때마다 고맙다는 말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내가 힘들어서 부탁을 거절했을 뿐인데 눈빛과 말투가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쪽이 서늘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지요. 그러나 이대로 지나가면 당신은 그 관계 안에서 끝까지 버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관계에서 존중을 잃는 일은 대개 큰 싸움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미안함과 작은 양보가 쌓이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그곳의 현재 시간이 몇 시인지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같은 밤을 보내는 서로의 존재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거절당했을 때 본심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있을 때는 웃는 얼굴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순간 관계의 진짜 성격이 드러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늘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부탁을 하던 지인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웬만하면 들어줬습니다. 시간이 조금 손해 나도 내가 조금 불편해도 사람 사이가 그런 거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이번에는 어렵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상대도 처음에는 그래요 알겠어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연락이 뜸해집니다. 만나도 예전 같지 않고 말끝이 짧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 정도도 못해줘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사람이 먼저 미안해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야박했나, 한 번쯤 더 참을 걸 그랬나 하고 밤에 누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내 한 번의 거절 때문에 무너지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거절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쪽의 희생 위에 서 있던 관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화를 잘 내는 성격만이 아닙니다. 상대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10번 도와준 사실보다 11번째 도와주지 않은 일을 더 크게 기억합니다. 지난 친절은 금방 잊고 이번 거절은 배신처럼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관계가 정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남도 아닌데 이 정도는 서로 해줄 수 있잖아. 말만 들으면 따뜻합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 선택권이 없다면 그것은 정이 아니라 압박이 됩니다. 진짜 가까운 관계는 부탁할 자유와 함께 거절할 자유도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은 식사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친구가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줘. 그러니까 친구도 당연히 그래야지. 처음 들으면 의리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안에는 거래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했으니 너도 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이 계산이 반복되면 호의는 선물이 아니라
빚이 됩니다. 받을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선물을 받아도 나중에 뭘 부탁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도움을 받아도 고마움보다 부담이 앞섭니다. 몸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친절에는 보이지 않는 청구서가 따라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상해서 직접적인 강요보다 이런 보이지 않는 압박에 더 오래 시달립니다. 싫다고 말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고 들어주자니 내가 자꾸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형편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이번에 거절하면 저 사람이 섭섭해하겠지. 괜히 관계가 틀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관계를 지키는 대신 자기 마음을 조금씩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사소한 부탁 하나에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부탁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거절했을 때 돌아올 상대의 표정과 침묵과 냉담함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아보니 좋은 관계는 내가 얼마나 많이 해주었는지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날에도 상대가 나를 같은 사람으로 대하는지 바로 그것을 봐야 했습니다. 내가 도움이 될 때만 다정한 사람,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내 거절 하나에 지난 세월의 호의를 모두 지워버리는 사람은 가까이 둘수록 마음의 빚을 키웁니다.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관계의 자리를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탁을 거절할 때 너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가 그것을 존중한다면 관계도 존중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때문에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것 역시 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더 많이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 관계와 나를 기능으로 대하는 관계를 구별하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좋은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 평생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반드시 싸우고 등을 돌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연락의 횟수를 줄이고 부탁에 즉시 대답하지 않고 내 사정을 먼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따뜻함은 지키되 희생을 습관으로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배우게 되는 관계의 품위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내가 한번 거절했다고 나를 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찮아요. 당신 사정도 있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오래 곁에 둘 사람입니다. 사람을 끊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될 때는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잘해줬는지만 보지 마십시오. 내가 그 사람 앞에서 편안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관계의 깊이를 가늠하는 가장 조용하고도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 사람의 품격은 자신보다 강한 사람을 대할 때보다 자신보다 약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대할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젊었을 때는 말 잘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여러 사람을 겪어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진짜 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아니라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같이 식당에 갔을 때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웃으며 이야기하던 사람이 종업원이 주문을 조금 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목소리를 낮고 차갑게 바꿉니다. 아니, 아까부터 불렀잖아요. 말 자체는 심하지 않아 보여도 눈빛에는 상대를 아래로 보는 기색이 묻어 있습니다. 계산대에서 직원이 실수하면 한숨부터 쉽니다. 택배기사에게는 인사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면 허리를 낮추고
말끝마다 존칭을 붙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도 우리는 때로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성격이 좀 급한가 보지. 원래 일할 때는 까다로운 사람이야. 가까운 사람이라면 더 좋은 쪽으로 해석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니 그런 작은 장면이야말로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신호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태도를 달리합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상대의 힘과 쓸모에 따라 존중의 양까지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존중은 인간을 대하는 기본 태도가 아니라 계산의 결과입니다. 도움이 될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손해볼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합니다. 처음에는 그 무례함이 나를 향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나한테는 참 잘해주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문장이 가장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나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한 사람이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말도 조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 맞춰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직책 하나를 맡은 뒤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모임 장소를 정할 때도 내가 정할게요 라고 하고, 누가 다른 의견을 내면 그건 이미 결정됐어요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연락이 늦은 사람에게는 단체 채팅방에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습니다. 큰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권한 하나가 생기자 감춰져 있던 태도가 나온 것입니다. 사람은 힘을 가지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원래 있던 모습을 감추지 않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평소에는 관계를 잃을까봐 참고 있던 지배 욕구가 작은 권한이 생기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의견 하나를 내기 전에 상대의 표정을 먼저 살핍니다. 무슨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할지, 내가 괜히 찍히지는 않을지 생각합니다. 관계가 수평이 아니라 위아래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 사람이 원래 책임감이 강해서 그런 건가? 하지만 건강한 관계에서는 존중받기 위해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자신에게 작은 힘이 생겨도 말투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이 커질수록 말을 더 조심합니다. 결정할 권한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고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계의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힘을 가진 뒤 사람을 누르는 사람 곁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점점 침묵합니다. 처음에는 의견을 내던 사람도 나중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결정이 보여도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존중이 사라진 자리에는 진심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곁에서는 관계가 오래갑니다. 꼭 친하게 지내지 않아도 마음에 빚이 남지 않습니다. 부탁을 하더라도 명령처럼 느껴지지 않고 거절해도 사람의 가치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차이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능력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러나 후반부 인생에서는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훨씬 귀합니다. 나를 작게 만들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도 작게 만들지 않는 사람이 오래 곁에 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지를 보기 전에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부탁할 일이 없는 사람에게도 인사를 하는지, 실수한 사람에게 모욕을 주지 않는지, 작은 권한을 가진 뒤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지를 보십시오. 그 장면들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 질서를 보여줍니다. 살다 보면 결국 우리 모두 약해지는 순간을 맞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고, 직책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돈이나 영향력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언제까지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보며 나한테만 잘하면 됐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내가 그 사람이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위치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지혜는 누가 나에게 친절한지를 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친절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힘과 필요에 따라 바뀌는 태도인지를 보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사람을 고를 때 너무 화려한 말을 보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장면을 보십시오.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병원에서,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나타나는 짧은 표정 하나를 보십시오. 오래 살아보니 사람의 진짜 얼굴은 대부분 그런 평범한 순간에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다면 애써 모른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를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마음속 거리를 조금 조정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존중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내 시간과 마음을 더 내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후반부 인생은 훨씬 조용하고 편안해집니다. 사람은 실수했을 때보다 실수한 뒤에 더 정확히 드러납니다. 살아보면 누구나 잘못합니다. 말을 잘못할 때도 있고, 약속을 잊을 때도 있고, 판단을 그르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은 실수 하나를 인정하지 못해서 관계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잘못 자체보다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약속을 잡았는데 상대가 시간을 잘못 기억한 적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참 기다린 뒤 연락을 했더니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들은 적 없는데 분명히 메시지에도 시간이 남아있는데도 먼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헷갈리게 말했잖아 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일인데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기다린 시간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가 겪은 일이 부정당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바로 말합니다. 내가 잘못 기억했네요. 많이 기다렸죠. 미안해요. 이 한마디면 이상하게 마음이 금방 풀립니다. 기다린 시간은 똑같지만 관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아보니 신뢰는 실수를 하지 않는 데서 생기지 않았습니다. 실수가 생겼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서 생겼습니다. 핑계를 자주 대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 사정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설명이 매번 책임을 피하는 방향으로만 흐를 때입니다. 일이 잘못되면 회사 탓을 합니다. 약속을 어기면 교통 탓을 합니다. 말을 심하게 해놓고는 네가 먼저 그렇게 만들었잖아 라고 합니다. 가족에게 상처를 줘놓고도 내가 얼마나 힘든데 당신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라고 합니다. 듣다 보면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 항상 자기 잘못은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실보다 자기 이미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무너질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책임을 다른 곳으로 밀어냅니다.
마음속에서는 아주 빠르게 이야기를 바꿉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황이 나빴다. 내가 화를 낸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그렇게 자신을 보호합니다. 문제는 그 보호의 비용을 주변 사람이 대신 치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서는 아버지가 화가 날 때마다 가족에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사과 대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너희도 좀 이해해야지. 처음에는 가족들도 이해했습니다. 힘든 시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이 몇 년 동안 반복되자 어느 순간 모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식탁에서는 필요한 말만 했고 중요한 이야기는 아버지가 없는 자리에서 나눴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가족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존중은 한 번의 큰 사건으로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반복될 때 조금씩 깎여나갑니다. 더 힘든 것은 이런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 대신 변명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지적하면 원래 마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해줍니다. 요즘 힘들어서 그래요. 그때는 술을 좀 마셨어요. 원래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요. 처음에는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의 잘못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는 항상 저 사람을 대신 설명하고 있지? 그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상대가 책임져야 할 것을 내가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성숙은 잘못하지 않는데 있지 않습니다. 잘못했을 때 자신의 몫을 정확하게 들 수 있는 데 있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런 말은 짧지만 그 안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약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사과를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자신 전체가 부정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수를 지키려고 10가지 핑계를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단단한 사람은 다릅니다. 잘못 하나를 인정한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주변 사람이 참아주기도 합니다. 가족이 대신 수습해주고 동료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점점 지칩니다. 누구도 평생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 짊어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줄어듭니다. 본인은 사람들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예전 같지 않아. 요즘 사람들은 정이 없어.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주변이 차가워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사람의 핑계를 받아줄 힘이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누가 옳았는지를 끝없이 따지는 일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책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항상 한 사람이 잘못하고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구조라면 그 관계는 오래 갈수록 한쪽을 지치게 합니다. 이제는 상대가 핑계를 댈 때마다 설득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끝까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상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경험만 분명하게 말해도 됩니다. 상대가 받아들이면 관계는 다시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책임을 돌리고 내 기억과 감정까지 부정한다면 거기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소모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을 가까이 둘 때 한 가지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얼마나 멋지게 말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자신의 몫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피하는 습관은 결국 사람의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사라진 관계에서는 아무리 오래 알고 지냈어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후반부 인생에서는 완벽한 사람보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귀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고 다시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조금 느려도 오래 갑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인정한 뒤에는 자신을 지나치게 벌주지 않는 것. 그것이 자존심보다 더 깊은 품위이고 관계를 오래 지켜주는 힘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쓸쓸한 순간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분명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도 내 마음은 전혀 닿지 않고 있다는 걸 느낄 때입니다. 살아보면 말이 많은 사람이 꼭 마음을 많이 나누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의 이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 말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다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할 뿐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오히려 활발하고 재미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거리도 많고 분위기도 잘 띄웁니다. 그런데 몇 번 만나고 나면 이상한 피로가 남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보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작 내 마음은 어디에도 놓이지 못한 느낌입니다. 친구를 만나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집안일이 좀 있어서요. 그러면 상대가 잠깐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이고, 잠 못 자면 힘들지. 여기까지만 들으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말이 이어집니다. 나는 예전에 더 심했어. 그때는 한 달을 거의 못 잤다니까. 그리고 이야기는 그 사람의 경험으로 넘어갑니다. 내 이야기는 시작한 지 몇 초 만에 사라집니다. 다른 날에는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거워 한마디 꺼냈는데 어느새 상대는 자기 자식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일을 말했더니 상대는 자신의 수술 경험을 더 길게 들려줍니다. 힘들었다고 말하면 그래도 너는 괜찮은 편이야. 나는 훨씬 더 했어. 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을 줄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운합니다. 왜 내 이야기는 제대로 안 들어주지? 조금 더 지나면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저 사람한테 말해봐야 또 자기 이야기 하겠지. 그리고 결국 중요한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게 됩니다. 관계는 겉으로는 이어지고 있는데 마음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훌륭한 조언을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라는 짧은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이 짧은 공간조차 상대에게 내어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말버릇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기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지나치게 클 때 상대의 이야기는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결국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성취를 보여줄 기회로 바꾸는 것이지요. 상대가 슬픈 이야기를 하면 더 힘들었던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가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면 자기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상대가 무언가를 배웠다고 하면 이미 자기는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화의 중심이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서는 이상하게 내가 점점 작아집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충분히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기쁨은 상대의 더 큰 기쁨에 가려지고 내 아픔은 상대의 더 큰 고생에 밀립니다. 살아보니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은 거친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존재가 계속 사라지는 경험도 사람을 아주 깊이 지치게 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한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 친구를 만나고 오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져 특별히 싸운 것도 없고 나쁜 말을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나면 2시간 내내 상대 이야기를 듣다가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리가 있으니 들어줬습니다. 상대가 힘들다니까 들어주고 외롭다니까 또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인에게 정말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 친구에게 처음으로 길게 이야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상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아. 나는 그때 말이지 그 순간 마음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실망은 기대했던 해결책을 얻지 못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믿었던 관계에서 내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낄 때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귀해집니다. 많은 것을 아는 사람보다 내 말을 중간에 빼앗지 않는 사람이 편안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끝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 바로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기 전에 잠시 내 마음에 머물러 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있을 때 우리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가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해서 매번 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줘? 왜 항상 당신 이야기만 해? 한두 번은 말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깨닫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내가 말할수록 더 지친다면 내 마음을 맡길 사람의 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모든 지인에게 깊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가벼운 안부만 나누고 어떤 사람과는 취미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마음은 들어줄 줄 아는 사람에게만 보여줘도 됩니다. 이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이에 맞는 자리를 정하는 일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너무 자주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상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힘들다고 하면 위로하고 마음에 없는 반응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지쳤을 때는 내가 이 정도쯤은 참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는 한 사람이 계속 말하고 한 사람이 계속 받아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서로 잠시씩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말하고 상대가 듣고 내일은 상대가 말하고 내가 듣는 것. 그 균형 속에서 친밀함이 자랍니다. 내가 오랫동안 누군가의 청중 역할만 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라는 사람을 궁금해한 적이 있었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즘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내가 한 이야기를 다음에 기억하고 물어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질문에 계속 답을 찾기 어렵다면 이미 마음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 후반부에는 사람의 수보다 대화의 온도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과 연락하면서 외로운 것보다 단 한 사람과 말없이 앉아 있어도 편안한 것이 낫습니다. 내 이야기를 크게 평가하지 않고 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 곁에서는 내가 굳이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바로 내 경험을 찾지 말고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라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언하기 전에 많이 속상했겠네요.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침묵하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에게 잠시 중심을 내어주는 태도입니다.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만큼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마음이 서두르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깊어지고 설명을 다 하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곁에 남겨야 할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 말을 빼앗지 않는 사람, 내 감정을 경쟁하지 않는 사람,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자신의 더 큰 고통으로 덮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서는 내가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 오래된 평화는 대부분 서로를 작게 만들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입은 그 사람이 관계를 얼마나 무겁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남의 비밀을 다루는 태도를 보면 더 분명합니다. 살아보면 말이 많은 사람보다 더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사정을 너무 쉽게 꺼내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친근해 보입니다. 이건 당신한테만 말하는 건데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목소리를 낮추면 나를 특별히 믿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래 겪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 말은 신뢰의 표시가 아니라 경계를 쉽게 넘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차를 마시고 있는데 상대가 갑자기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집 요즘 사정이 안 좋대요. 조금 있다가는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까지 술술 나옵니다.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이건 우리끼리만 알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별일 아닌 듯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조용히 생각해보면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저 사람은 내 이야기도 저렇게 할까? 그 질문은 괜한 의심이 아닙니다. 사람은 한 관계에서 보이는 경계의식을 다른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나에게 쉽게 말하는 사람은 내 사정도 다른 누군가에게 쉽게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비밀을 듣는 순간 묘한 친밀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를 특별히 믿어서 말해주는구나. 나는 저 사람과 가까운 사이인가 보다. 그 느낌이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신뢰는 남의 비밀을 나눠주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을 줄 아는 데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모임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족 문제를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 집이 많이 힘든가 봐. 내가 걱정돼서 그래.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자리를 비우면 그 사람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친한 사람의 실수도 자녀의 문제도 부부 사이의 갈등도 대화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사람의 마음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웃고 있어도 긴장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해도 괜찮을까? 나중에 다른 데 가서 말하는 건 아닐까? 결국 자연스럽게 마음을 숨기게 됩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에서는 친밀함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자주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해도 중요한 말은 하지 않게 됩니다. 서로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경계심 속에서 만나는 관계가 됩니다. 사람이 남의 비밀을 쉽게 말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외로워서 그럴 수도 있고 대화의 중심에 서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느낌으로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모두 분석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행동이 관계에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남의 사정을 옮기는 사람 곁에서는 결국 모두가 조심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가까운 지인이 힘든 일을 털어놓았다고 해봅시다.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다른 자리에서 사실 이런 일이 있대요 라고 말해버립니다. 본인은 걱정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맡긴 사람에게는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정보를 잃은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공간을 잃은 것입니다. 한번 비밀이 새어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을 열기 어렵습니다. 저 사람한테는 중요한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생기는 순간 관계의 깊이는 멈춥니다. 나중에 아무리 잘해줘도 이미 한번 깨진 경계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래 살아보니 사람 사이에서 가장 귀한 능력 중 하나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멈출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사정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다루는 사람,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자리에서 꺼내지 않는 사람, 듣고도 묻어둘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 조언을 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이야기가 그 사람의 입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만으로도 관계는 깊어집니다. 반대로 입이 가벼운 사람은 작은 재미를 얻는 대신 큰 신뢰를 잃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그것을 잘 모르는 경우입니다. 나는 그냥 걱정돼서 말한 거야.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뭘.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래, 이런 말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비밀의 크기는 말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맡긴 사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별일 아닌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평생 숨기고 싶은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궁금한 것을 다 묻지 않습니다. 들은 것을 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말하기 싫어하면 기다리고 누군가 믿고 맡긴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끝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만약 주변에 계속 남의 사정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건네는 이야기의 깊이를 조절하면 됩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가벼운 일상은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아픈 가족 이야기, 돈 문제, 자녀 문제, 오래된 상처처럼 나중에 돌아왔을 때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깊이로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을 때는 솔직한 것이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든 털어놓는 것이 친밀함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솔직함에도 사람이 필요하고 비밀에도 자리가 필요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보다 지켜줄 사람이 더 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남의 이야기를 맡았을 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도 되는 말인가? 조금이라도 망설여진다면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침묵해서 잃는 관계보다 말해서 잃는 신뢰가 훨씬 큽니다. 후반부 인생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이야기를 알고도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더 깊은 사람이 됩니다. 남의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관계를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맡겨진 마음을 제자리에서 지켜줍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우리도 마음을 덜 숨기게 됩니다. 말수가 많지 않아도 편안해지고 굳이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 사이의 진짜 가까움은 얼마나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무겁게 지켜주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는 조금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반드시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거리를 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조용하고 성숙한 선택이 됩니다. 사람의 진짜 수준은 평온할 때보다 감정이 흔들릴 때 더 잘 보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정할 수 있고 일이 잘 풀릴 때는 누구나 여유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자존심이 상했을 때, 서운함이 올라왔을 때 그 사람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관계의 미래까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참 조용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면 갑자기 목소리가 커집니다. 문을 세게 닫고 물건을 탁 내려놓고 상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화가 나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합니다.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합니다. 화가 나면 연락을 끊고 대답을 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없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표정과 침묵으로 상대가 계속 불안해지게 만듭니다. 겉으로 보면 두 사람은 전혀 달라 보입니다. 한 사람은 폭발하고 한 사람은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남기는 결과는 비슷합니다. 둘 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루기보다 상대가 감당하게 만듭니다. 이런 관계 안에 오래 있으면 사람은 점점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생각합니다. 오늘 기분은 괜찮을까? 식탁에 앉아서도 말 한마디를 고릅니다. 내가 무심코 한 말 때문에 또 분위기가 싸늘해지지는 않을지, 괜히 화를 건드리지는 않을지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상대가 화내지 않게 만드는 것이 내 책임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가장 지치는 지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 서운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벌줄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정 조절이 미숙한 사람은 이 경계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가 화났으니까 너도 불편해야 해.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네가 미안해질 때까지 말하지 않을 거야. 말로 직접 표현하지 않더라도 행동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나 정 때문에 받아줍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원래 저 사람은 화나면 좀 그래. 시간 지나면 풀려.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사람은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가족끼리 식사를 하다가 사소한 의견 차이가 생깁니다. 한 사람이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분위기를 풀려고 농담도 하고 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끝까지 대답하지 않습니다. 식사는 끝났지만 모두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가족들은 의견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자고 합니다. 겉으로는 싸움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평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 침묵이 늘어난 것입니다. 좋은 관계에는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생겨도 서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당신 말이 너무 서운했어요. 나는 그 부분에서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말도 충분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 속에서도 상대의 존엄을 완전히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래 살아보면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한순간 화를 못 참고
뱉은 말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말한 사람은 다음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은 사람은 몇 년 뒤까지 기억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들은 말은 더 깊이 남습니다. 너는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돼.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해.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는지 모르겠다.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해도 듣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진심처럼 남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말을 더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을 줄일 줄 알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속이 풀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속을 다 풀고 나면 관계가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은 한번 나가면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참다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감정을 눌러두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행동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시 자리를 옮기고 물 한 잔을 마시고 바로 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 내려앉은 뒤 말합니다. 아까 그 말은 나에게 힘들었습니다. 이 짧은 차이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만약 누군가가 계속 감정으로 나를 벌주고 있다면 그 사람의 기분을 책임지려는 습관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대가 침묵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먼저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모든 요구를 들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화가 난 것은 이해하지만 그런 말투로는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차갑게 소리칠 필요도 없습니다. 설명을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계는 목소리를 높일수록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짧고 차분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후반부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 평안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함부로 하지 않는 힘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둘 사람도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화가 나도 사람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서운해도 침묵으로 벌주지 않는 사람, 감정이 가라앉은 뒤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갈등이 있어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은 결국 감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서운해지고 기대하면 실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무엇을 느꼈느냐보다 그 감정을 가지고 상대에게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의 분노 앞에서 무조건 작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의 침묵을 풀기 위해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관계만이 아닙니다. 그 관계 안에 있는 나의 품위와 평안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모든 감정까지 대신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자신의 마음을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관계도 오래 편안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래 살아보면 슬픈 일을 함께 견뎌주는 사람도 귀하지만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은 더 귀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힘들 때는 위로해 주던 사람이 이상하게 내가 잘 되기 시작하면 조금씩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은 축하한다고 하는데 표정이 따라오지 않고 꼭 한마디씩 찬물을 끼얹습니다. 잘 됐네. 그런데 그런 건 오래가기 어렵다던데 운이 좋았던 거지. 요즘은 그 정도 하는 사람 많잖아. 처음에는 그냥 현실적인 말을 해주는 줄 압니다. 그러나 비슷한 반응이 반복되면 마음이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내 기쁨 속에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친구에게 좋은 소식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자녀가 원하는 곳에 취직했고
오래 준비하던 일이 잘 풀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했는데 상대가 잠깐 웃고는 곧바로 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애는 그보다 더 좋은 곳도 생각 중인데. 기쁜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괜히 자랑한 사람처럼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다음부터는 좋은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만 입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복을 편하게 말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도 점점 마음을 닫습니다. 질투 자체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앞서가는 모습을 보고 순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성숙한 사람도 질투를 느낍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을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부러운가 보다. 그리고 그 감정을 상대를 깎아내리는데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하해. 정말 고생했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안에 부족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의 성공을 줄여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상대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를 운으로 돌립니다. 잘한 일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 뒤에는 반드시 단점을 붙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 균형을 맞추려는 행동일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자기 자신이 덜 초라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나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숨기게 됩니다. 새 옷을 샀는데 괜히 눈치를 보고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일부러 작게 말합니다. 심지어 내가 행복한 것에 죄책감까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괜히 말했나? 자랑처럼 들렸을까? 집에 돌아와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과하게 자랑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가 나의 기쁨을 받아낼 여유가 없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오래 살아보니 좋은 관계는 슬픔을 나누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성장을 견딜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조금 더 잘 될 수 있고 한 사람은 잠시 뒤처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앞서고 어느 날은 상대가 앞설 수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도 상대의 가치를 깎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가까운 사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비교는 마음을 쉽게 지치게 합니다. 누구의 자녀가 더 잘 됐는지, 누가 돈을 더 모았는지, 누가 더 건강한지,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지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친구 모임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여행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은 더 비싼 여행 이야기를 꺼냅니다. 누군가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면 나는 원래 그 정도는 해라고 합니다. 평범한 대화가 어느새 보이지 않는 경쟁이 됩니다. 그런 자리는 웃음이 많아도 편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사람을 이기게 해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평안을 먼저 빼앗습니다. 누군가 잘 됐을 때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을 상대에게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감정은 내 안에서 돌봐야 할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왜 저 사람의 좋은 일이 내 마음을 흔드는가? 그 질문을 자기 안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곁에 둘 사람도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잘 됐을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 내가 조금 앞서갔다고 해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 내 기쁨을 자기 실패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 있으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숨길 필요가 없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의 삶이 경쟁장이 아니라 각자의 길이 됩니다. 그렇다고 나를 질투하는 사람을 모두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다루지 못한 결핍이 있습니다. 다만 이해와 가까움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내 기쁨을 계속 줄여가며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내 삶을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잘된 일이 있으면 고마워하고 노력한 결과가 있다면 스스로 인정해도 됩니다. 누군가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감정까지 내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배워야 할 중요한 태도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 내 행복의 크기를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히 잘 살아도 됩니다. 굳이 자랑할 필요도 없지만 굳이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잘 됐을 때 우리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마음 한쪽에 부러움이 올라와도 먼저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말 잘 됐다. 고생한 보람이 있네. 진심으로 축하하는 능력은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교에서 조금씩 벗어나면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누가 나보다 위인지 아래인지보다 누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후반부 인생에는 경쟁자를 많이 둘 이유가 없습니다. 함께 늙어가며 서로의 좋은 일을 기뻐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 되면 박수치고 내가 힘들면 조용히 곁에 앉아주는 사람,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의 삶을 시기하지 않고 응원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에는 설명이 적어도 신뢰가 있습니다. 인생의 깊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보다 앞섰는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빛을 보면서도 내 빛을 잃지 않는 데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불안 때문에 내 기쁨까지 죄처럼 만들어가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비교보다 평안을 선택해도 됩니다. 나와 남을 끊임없이 재는 관계보다 서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관계를 남겨도 됩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덜 상처받으면서도 마음을 차갑게 만들지 않는 가장 단단한 방법입니다. 사람을 정리한다는 말은 차갑게 들립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 거리를 두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미운 사람이라면 오히려 쉽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억도 있고 함께 웃었던 시간도 있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적도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도 이 정도 관계를 끊는 건 너무한가?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관계를 끝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완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계속 무너지고 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관계를 너무 극단적으로 배워왔습니다. 가까우면 끝까지 가까워야 하고 멀어지면 원수가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힘들어도 계속 붙잡습니다. 예전처럼 연락하고 만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를 완전히 끊거나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자리를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연락하던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할 수 있습니다. 속마음을 다 말하던 사람과 가벼운 안부만 나눌 수 있습니다. 부탁을 받자마자 달려가던 관계에서 이제는 내 일정부터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반드시 배신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만나면 늘 편했고 좋은 추억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말이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쉽게 판단했고
부탁을 거절하면 섭섭함을 오래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오래된 친구니까. 그러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친구와 2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편안함보다 피곤함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왜 나를 설명하고 있지? 그 질문 하나가 관계를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를 잃는 것보다 관계 속의 역할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늘 양보하던 사람, 늘 이해해 주던 사람, 항상 연락을 먼저 하던 사람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지 걱정합니다. 사람 변했네. 예전 같지 않네. 그 말을 들을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변했다는 말이 언제나 나쁜 뜻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참았지만 지금은 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부탁을 들어줬지만 이제는 내 형편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냉담함이 두려워 바로 사과했지만 이제는 조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성장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사람을 많이 알아가는 일만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도 알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나를 낮출 것인지 아니면 관계를 조금 놓더라도 내 품위를 지킬 것인지 말입니다. 여기서 품위란 상대에게 큰 소리 치지 않는 것입니다.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연락이 오면 필요한 만큼 대답하고 부탁을 받으면 내 상황에 맞게 결정하고 불필요한 설명은 줄이는 것입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묻는다면 짧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내 생활을 조금 더 챙기려고 해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람을 멀리 할 때조차 상대를 모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후반부 인생에서 필요한 경계입니다. 경계가 단단하다고 사람이 차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계가 없는 사람이 오래 참다가 한꺼번에 폭발할 때가 많습니다. 계속 양보하고 참다가 어느 날 모든 말을 쏟아냅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렇게 관계를 끝내면 자신에게도 큰 상처가 남습니다. 그 전에 조금씩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면 훨씬 덜 아픕니다. 살아보니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붙잡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지내야 서로를 덜 해치는지 아는 능력이었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이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내 평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느라 내 마음이 계속 병들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은 더 귀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과 차 한 잔을 마시고 좋은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천천히 걷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사람의 수가 줄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단순해질수록 마음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왜 거리를 두는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가 경계를 세운다고 해서 나를 벌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 사람이 좋아했던 것은 내가 아니라 언제든 자신에게 맞춰주던 나였을지도 모릅니다. 후반부 인생의 행복은 더 많은 사람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관계를 줄이고 남은 관계를 더 따뜻하게 돌보는 데 있습니다. 덜 설명하고 덜 싸우고 덜 증명하면서도 더 단단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관계의 마지막 지혜입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날이 많았을 겁니다. 믿었던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참았고,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시간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사람을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절 하나에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약한 사람에게만 거칠어지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 비밀을 쉽게 옮기는 사람 감정으로 상대를 벌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행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씩 배웠습니다. 좋은 관계가 무엇인지도 결국 좋지 않은 관계를 지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를 이해시키기 위해 끝없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을 누군가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기 마음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남은 삶에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해도 되고, 힘들 때는 쉬어도 되고, 부탁을 거절해도 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에게는 더 따뜻하게 마음을 내어주면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당신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날에도 같은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사람, 당신의 좋은 일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과 천천히 살아가면 됩니다. 사람을 많이 남기는 것이 잘 산 인생은 아닙니다.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밤만큼은 지나간 관계를 떠올리며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때의 당신은 그때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덜 참아도 되고, 조금 덜 설명해도 되고, 조금 더 내 마음을 먼저 살펴도 됩니다. 당신에게는 자신의 품위와 경계와 평안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